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현재 마음 상태,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공중전화, 두 번째, 호텔, 세 번째, 카메라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공중전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공중전화다 보니까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나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분이 이 아이템을 선택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상대편의 메시지를 열어가면서 현재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Will this pain ever stop? 이 마음의 아픔은 끝나긴 할까? 라는 문장을 꺼냅니다.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다소 좀 경과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죠. 왜냐하면 이 아픔이라는 걸 좀 없애보려고 이분이 좀 노력을 해봤다라는 그런 의지 같은 게 담겨져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조동사 will은 의지의 조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아픈가 봐요. 그리고 이 문장으로 또 알 수 있는 게 두 분이 현재는 이별이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다퉜을 수도 있는데 다퉜다면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I can't let go of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난 너를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네요. 이별이 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두 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분은 현재로서는 이 관계를 상당히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you're on the other side of my every breath 카드가 나옵니다. 이거 약간은 좀 변태스러운 문장이죠. 내가 내뱉는 모든 호흡에 숨을 쉴 때마다 여러분이 반대편에서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이분의 입냄새를 여러분이 계속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아무튼 여러분이 바로 딱 앞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스톡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이별 같은 거 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 약간 그런 상태에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걱정이 되긴 하네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파 보여요. 그냥 여러분 생각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I couldn't let you get close to me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할 수 없었어 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좀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다가온 거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런데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말인즉슨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누군가가 있었다, 혹은 결혼을 하신 분이었다, 혹은 뭔가 바빠서 뭔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 당시에는 허락할 수 없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떠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아픔이 언제쯤 끝날까? 여러분을 도저히 내보낼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은 내 입냄새를 맡고 있을 것 같아 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
문제는 이분이었던 거네요. 그런 거죠. 어쨌든 흐름으로 볼 때는 이분이 뭔가 허락을 하지 않았다. 허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이 관계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뭐 이런 거.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많이 아픈 게 맞겠죠. 어쨌든 이분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떠난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자, 트윈 플레임이 나옵니다. 자, 트윈 플레임은 솔직히 뭐 한껏 차이입니다. 소울메이트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고요. 말 그대로 쌍둥이 불꽃인데요. 불꽃이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뻥 이런다는 거죠. 솔직히 이 카드가 딱 나오니까 뭐 이분이 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는 헤어졌다 만났다 이별하고 다시 재회하고 하는 것을 좀 반복을 하셨던 커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트윈 플레임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하는데 그 사랑이 함께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혹은 이제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 사랑하는 감정은 있는데 매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기 힘든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트윈 플레임이거든요. 그냥 우리 흔히 말해서 그냥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남녀 주인공이 계속 즐겁게 막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는 없잖아요. 왜냐면 계속 행복하고 재밌고 뭐 이런 걸로 가면은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어떤 갈등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솔직히.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골든 비러가 나오네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나르시스트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다가왔을 때 허락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분 자체가 좀 자신만을 생각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카드가요 여러분 여기 one-sided relationship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희생되고 한쪽만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한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그 사랑을 오롯이 받고 다시 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무튼요 쉽지 않았던 사랑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 두 카드가 알려주는 건요. 자, 그러면은 타로를 열어봅시다. 사랑이요 상당히 깊었던 관계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사귀었는데 이별이 됐다 뭐 이런 커플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이별됐다 다시 만나고 뭐 아무튼 좀 많은 드라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커플입니다. 자, 가볼게요. 두 개의 동전 역방향이에요. 두 개의 동전 역방향. 7개의 칼이 역방향이 되네요. 일단은 두 분 관계가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적인 환경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긴 또 6개의 동전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페이지 컵이 있어요. 그런 건가? 자, 한 장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만요. 페이지 원즈가 있네요. 지금 페이지가 2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3개의 동전이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이분이 저는 그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뭐냐면 언더라인이 얘가 나왔고 얘도 지금 동전이거든요. 그런데 동전이 지금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물론 6개의 동전이 지금 서 있는 상태인데 2번, 3번 동전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인 걸 보면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여러분하고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 하기 힘들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패턴이랄까요? 뭐 여러분들의 어떤 뭐 수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의 어떤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미래를 본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여러분이 좀 돈을 많이 벌고 이분이 좀 못 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상관없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리딩에서는. 일단 두 개의 동전, 역방향이잖아요. 두 개의 동전 역방향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열심히 생각을 돌리고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얘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내가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맞는 선택인지 나도 알 수가 없어서 이제는 에라이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자체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선택이 뭐 여러분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 일단은 그건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 이분은 그냥 놨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분주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정신없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 아래서 안정적으로 가는 평범스러운 커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이분이 좀 적게 벌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환경 자체도 불안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뭐 신세 아닌 신세를 져도 될까? 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드가 조금 중요한 카드인데요. 7개의 칼의 역방향은 뭐냐면 지금 모니카가 칼을 들고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도망가다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빠져나가고 싶었던 게 좀 커요. 그러니까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답답했든 뭐랬든 그 관계는 이분에게 계속 밖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 마음을 눌렀다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그 관계 안에서 좀 다소 좀 스트레스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요. 6개의 동전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두 분이 상당히 괜찮은 관계인데 왜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요. 키워드가 주다예요, 주다. 지금 조이가 선물 꾸러미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면 이분이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개의 동전, 2개의 동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정말 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볼 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베풀어주고 금전적으로 좀 더 많이 쓰고 이럴 때 아싸 가오리 이러고 막 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그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리고 그게요 이분을 답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표현은 하긴 그렇지만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여러분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생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었는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뭐 휘둘렸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무엇인가를 줬다라는 것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받은 이 상황 자체가 이분을 좀 답답하게 만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주다가 있고 이 카드는 공평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 줄 때 내가 하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공평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뜬금없이 페이지 컵이 있어요. 자, 페이지 컵은요. 컵을 들고 어떤 사람이 신선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관계가 있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 관계가 답답해서 나가고 싶다. 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갭 차이가 없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는 비슷한 성향, 비슷한 환경, 뭐가 됐든 부담 없다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페이지 원즈의 역방향.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나쁜 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랑 이분이랑 좀 소원소원해졌던 상황에 나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라고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게 관심을 잃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관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관심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상황 하나가 식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언더라인 가장 중요한 카드죠. 세계의 동전의 역방향은요. 일단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을 다진다라는 의미가 커요. 우리가 이제 빌딩을 올리려면 밑에 기초공사 하잖아요. 그걸 잘해야지 건물이 바람에도 안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관계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반을 다지고 우리가 얼마나 튼튼하게 올라갈까라는 그런 건데 지금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협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펜타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여러분과 이분 간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그게 돈이었기 때문에 동전이었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분이 바람을 피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폈다라는 건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지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렇죠. 얘도 바람을 폈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나갔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이게 뭔가 애매한 상황에서 바람처럼 되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는 너를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볼 때는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베풀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본인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받지 않으려고 했거나 그러니까 주는 걸 거절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이 약간 좀 어떤 선을 긋거나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해주는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딱 열렸을 때 느껴졌던 저의 그냥 느낌은 뭐냐면 이분에게 나랑 정말 맞는 사람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나쁜 뉴스를 전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함께 갈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이렇게 아픈 상황인 걸 보면은 이걸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랑은 지금 식은 겁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후회한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든미러가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사이디드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균형이 맞진 않았던 부분이 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을 놓치고 후회를 하는 거죠. 놓쳤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서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랑을 더 원했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사이에 뭐가 있을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카드를 단 한 장도 안 꺼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요 별로 이분에 대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한번 열어봅시다. Circle Around the Moon 카드가 나옵니다. 변화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변화 같은 게 생길 건가 봐요. 그리고 아직은 좀 그 변화의 에너지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스물스물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변화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The End부터 나오네요. 그렇군요. 계속 가봅시다. 에이스 로즈가 있네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8개의 컵이 있습니다. 자, 카드가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펼쳐진 카드로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는 뭐였던 것 같냐면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퍼를 하거나 대시를 하거나 뭐 플러팅을 하거나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그렇게 사귈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이면 만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분을 너무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사람이 됐으니까 정말 잘해주겠죠. 도라에몽 얼굴 그려져 있는 도시락 만들기 뭐 이런 거 기타 등등을 막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이분은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게 좋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받았어 라고 좋아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삼동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좀 아니었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상황에 이분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분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저 같은 못된 애들은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받고 이러면은 아싸 가오리를 할 텐데, 이분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답답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이분 앞에 나타났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느낀 건 뭐냐면, 왜 너는 자꾸 내가 한 걸음 갈 때마다 왜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거야? 라고 계속 느꼈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애시당초 처음에 본인의 마음이 확실치 않았다면 여러분은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좋을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는 거야. 가보지 뭐. 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있는데 이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롭게 이분에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에게 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짜로 빡 돌아버리겠죠. 내가 할 거 다 해줬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장난질이냐는 거죠. 여러분도 좀 정냄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발전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모르겠는데 이분의 상황이든 여러분이 너무 잘해줬던 뭐든 간에 이게 우리가 커져나가는 게 힘들겠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트윈 플레임이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이 미묘하게 다툼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선 그런 거죠. 내가 잘해주잖아. 너한테 부족한 거 없이 해주잖아.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거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어요. 변화의 물결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 달이요 가려져 있어요. 지금 구름에 가려져 있거든요. 슥 이렇게. 자, 그런데 나오는 카드들이요 그냥 볼 것도 없습니다. 짐 쌌죠? 짐 쌌죠? 왜 짐을 쌌냐면 과거에 정말 좋았던 그 사람과 내가 에이스를 하기 위해서 짐 싸겠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요. 자, 그 마음이 지금 스물스물 생기고 있나 봐요. 이 카드는 그겁니다. 변화의 물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물스물 생긴다는 그 찰나에 다른 사람 나타나서 좋아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분이랑.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현재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짜 에이스를 전해주려고 가는 거죠. 에이스는 뭐냐? 새로운 시작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분은 여러분이랑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분인데 이제서야 에이스를 들고 와요. 솔직히 여기에 킹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왔다면 뭔가 좀 달라 보였을 텐데 에이스를 들고, 제가 이걸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과 새로운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확실해 여러분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아니죠. 물결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물결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군요. 이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진짜로 이 사람은 나의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라는 게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너는 나의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너라는 사람은 나의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인 거죠. 자, 좋다는 말입니다. 트윈 플레임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니? 라는 거죠. 두 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카드 딱 나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소울메이트하고 트윈 플레임은 한끗 차이라고.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뭔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사랑도요, 쉽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지금 여기에 깔려 있나 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질 수 없죠.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난 있잖아,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좀 바뀌길 바래. 달라지길 바래. 저의 리딩에 의하면 여러분이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해줬다는 거, 내가 너무 잘해줘서 얘가 떠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완급 조절이라고 할까? 그런 걸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럼 너도 여기에 지분이 50% 있는 관계의 한 명일 텐데 내가 너를 너무 좋아했던 것 때문에 너무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너가 여기 이 관계를 답답해서 나가게 만든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있잖아, 나는 너를 대체하려고 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깨닫게 됐어. 너란 사람은 대체 불가인데 너는 떠났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한 뭐 소개팅이 됐든 뭘 했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잘 안 됐던 거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돌 덕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을 잊어보려고 덕질을 해봤지만 이분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열어볼게요. 에리스 카드가 나옵니다. 양자리고요. 양자리가 일단은 3월 21일부터 4월 19일이거든요. 12별자리의 시작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 원즈를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거고, 양자리의 가장 큰 에너지는 뭐냐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예요. 그겁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얘인데, 내가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시기인 것 같아요. 3월 21일에서 4월 19일. 왜냐면 지금 여기 그 스물스물 바뀐다고 했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양자리 때 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네. 이게 약간의 일식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식이요, 3월 29일 날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 들어볼게요. 예스! 카드 나옵니다. 심지어 느낌표까지도 있네요. 뭔가 긍정적인 것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두를 필요가 없어 라고 하거든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여러분에게 드리는 오라클로 꺼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활과도 관련이 있겠죠. 뭐 일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예요. 기다려라는 의미도 되겠죠.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말고 좀 기다려라. 천천히 있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줄 요약해 보면 빈자리의 공허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깨닫고 이분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드는 건 아니고 그 마음 자체가 스물스물 생겨나고 있어서
뭔가 봄쯤에 양자리 때쯤에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공중전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두 번째,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현재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이제 메시지를 열어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그들은 나를 상처를 줬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누가 그들일까요? 누가 상처를 줬을까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Drugs and Alcohol 카드가 나오는데요. 약과 술로 보내고 있어 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심각해요, 이분은 지금 좀. 이 drugs와 알코올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 진짜 약과 술에 중독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그런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헤어나지 못하는 에너지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얘도 열어봅시다. I want to contact our mutual friends to ask about you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있잖아, 여러분도 알고 있는 A, 나도 알고 있는 A, 그 A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물어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이분이 철수고 여러분이 영인데 영미라고 합시다. 영미. 영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소식을. 그 말인즉슨 두 분이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인 것이고,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이별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데이가 조금 문제인데, 이게 무슨 뭐 삼각관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삼각관계를 했다면 여러분이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영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 싶다라는 걸 보면은 이 관계를 끝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꺼내겠죠. 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술에 빠져서 살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one day.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 있잖아, 너가 언젠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라고 합니다. 리딩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네요. 이분이 잘못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언젠가 나를 용서해 주길 희망해. 이분의 마음 볼게요.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마음 어떤 에너지인지 열어보겠습니다. 미러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생각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소울메이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거울은 뭐냐면, 거울 앞에 서면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이죠?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뭐냐? 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할 때요, 이분은 여러분만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잘못한 것, 여러분이 나한테 상처 줬던 말,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너지는 뭐냐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뭘 했나를 본다는 에너지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었구나.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구나. 내가 그런 걸 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는 말았을 걸, 그 말은 하지 않았을 걸 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뭐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소울메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울메이트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영혼의 동반자인 건 맞는데,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열어보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텐데, 용서라고 하는 게 그 느낌이 좀 드는 게요, 포기를 해버린 것에 대한 용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수목 드라마로 본다면, 여러분들 두 분의 관계를 반대하는 베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두 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우리 만나지 말자를 선언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은 너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니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더 이상 뭐 상황이든 뭐든 간에 상처받기 싫어서 여러분을 놓은 거죠. 그것을 용서해달라는 말이고, 차마 여러분에게는 연락할 용기가 없어서 영미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뭐 러버스부터 나오네요. 그렇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러버스, 연인 카드. 자, 그런데 5개 컵이 나옵니다. 5개 컵은 후회죠, 후회. 후회가 있어요. 꺼냈잖아요. 엠프레스의 역방향. 아, 뭐죠? 일단 이것은 3번 카드고요. 3에너지의 여왕님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뒤집어지면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삼각관계 A를 의미하는 카드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 문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 5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2개의 칼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퀸 원즈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이 데이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딱히 데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진 않았는데 사람이라고 한 명이 나오긴 했어요. 퀸 원즈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퀸 원즈가 저는 여러분으로 느껴져요. 그 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여왕제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여왕제가 뒤집어지게 되면은 삼각관계에 A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여황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어머니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였든 이쪽의 어머니였든 뭐든 간에 어머니 쪽에서 반대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분이 어떤 실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이 에너지 좋은 에너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바람으로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 다음 나와 있는 이 2장의 카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느껴지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러버스예요. 뭐 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오면 뭐 말 다 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네 별자리로는 쌍둥이 자리를 의미하는데 저는 뭐 별자리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두 분은 연인이었다 해요. 자, 근데 연인이었는데 갑자기 후회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후회 카드는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잖아요. 자, 앞에 물이 다 쏟아진 컵이 있어요. 피비가 브루클린 블리지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옆에 2개의 컵이 있어요. 이 2개의 컵이 희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쏟아진 컵을 보지 말고 이 2개의 컵을 바라보,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일단은 쏟아진 컵이 있었다라는 말은, 그리고 심지어 얘도 컵이 3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그 실수가 후회스럽다 해요. 자, 그 상황에 3번 카드가 나온 거죠. 만약에 두 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이분이 바람을 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딱히 바람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어떤 누군가인 것 같고, 이분이 저는 데이로 느껴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5개 지팡이의 역방향, 솔직히 얘도 같이 볼게요. 2개의 칼인데요. 이 2장이 의미하는 한 문장은 싸움을 더 이상 하는 것이 피곤해 싸움을 블락했다 예요. 그 말인즉슨 분쟁이 있고 다투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요게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2개의 칼이 정방향으로 서 있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뭐 여러분이 뭐 소울메이트고 뭐고 간에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는 건, 다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두렵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잘못을 했든 뭐 바람을 피웠든, 아니면 뭐 이분이 뭐 진짜 뭐 어머니라고 볼 때 뭐 여러분의 어머니든 이분의 어머니든 뭐든 간에 아무튼 어떤 반대가 있었든 뭘 했든 간에 그것들을 맞닥뜨리는 것 자체를 하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이 칼을 선택할지 저 칼을 선택할지 이제 선택해야 돼 라고 하더라도 나는 선택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뭐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적인 부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두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래 라고 볼 때는
바람을 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람을 폈나라고 제가 순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럼 얘가 안 맞네. 안 맞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한 명은 있어요.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의 존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어머님인지 아니면 바람을 폈던 A라는 사람인지.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요겁니다. 다툼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부딪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피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마음적으로는 여러분이 소울메이트고 본인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술 없이는 못 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분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사이에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꺼내줄까요? 벨라도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무엇을 말하는 벨라도나인지 카드를 열어볼게요. 한 장씩 가봅시다. 그렇군요. 프로듀서 카드부터 나옵니다. 1번 카드예요. 프로듀서 카드가 나오고 10개의 로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9개의 링입니다. 자, 마지막 언더라인은 2개의 미러가 나옵니다. 일단 2개의 미러가 나왔죠. 자, 이 카드가 얘입니다. 똑같은 카드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분이 당분간은 어떤 액션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언더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의 가장 큰 에너지인 언더라인이 2개의 미러라면 이분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영미 씨한테 물어봐서 여러분들의 상황도 알고 싶고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못해서 맨날 술에 꽐라대고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삶이 힘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게 두렵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가장 커요. 그렇게 볼 때는 사람의 심리 자체가 액션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액션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자, 이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2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지금 페인 모드잖아요. 드러그 앤 알코올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잘 살고 있나 봐요.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그게 일단은 힘든가 봐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지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2개의 칼은 2라는 숫자가요, 선택을 의미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선택을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선택이 두렵다라는 건데, 이 선택이 뭐였냐면,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서 모든 걸 뒤집어 엎고, 내가 알아서 착착 해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내가, 끌어안고 가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생기냐면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예요.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술 깔라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럴 바에는 여러분한테 갈까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잘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 그리고 나 역시도 이제는 그냥 이 관계를 잊고 나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것. 2. 이 상태에서 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거죠. 왜냐면 뭐든 간에 완벽하게 100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한테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분이 여러분을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나든 혼자서 있든 뭘 하든 그것은 여러분을 잃게 되는 것이고 뭐든 간에 이분은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현재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벨라도나가 나와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시도해본다라는 것이 가장 커요. 이 카드의 핵심은. 저는 이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뭐가 있었냐? 스트렝스가 있었죠. 즉 무엇인가 용기를 내고 이분이 시도를 할 건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한테 간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하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두려워서요. 계속 그 모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등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무엇인가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진행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야 된다라는 그 상태를 계속 막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거기서 좀 갈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각티슈가 나왔잖아요. 너무 슬픈가 봐요, 여러분. 용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용기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날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분을 보면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들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은 이분이 돈이 많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할 때 지밖에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큰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멋지고 잘생기고 이쁘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좀 다소 본인 위주로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런 에너지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좀 힘들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봅시다. 여러분도요 50대 50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요. 이분이 여러분을 소울메이트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이분은 약간 반성 모드고 이분은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너무 자기 위주고 자기 생각밖에 못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선을 긋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아마도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고 여러분이 꺼내네요. 여러분은 마음 정리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뭐 또 이런 카드도 나오네요.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너는 언제나 내 꿈 안에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 하에서는 우리는 이제 좀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너가 그렇게 꿈에 나오더라. 내가 못 살겠다 진짜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감정을 좀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50대 50입니다. 그렇죠. 이게 얘고 얘가 얘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라고 이분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좀 털고 뭐 슬퍼하는 그런 느낌도 좀 덜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분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털 수 있지 뭐 이런 거. 순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순대를 먹는다. 가능하겠죠. 순대를 언제 먹냐? 곧 먹는다. 라는 거죠. 댓글에 어떤 분께서 너 리딩하는 데 있잖아. 꼬르륵 소리 나더라. 제가요.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금방 꺼져요. 그래서 진짜 꼬르륵 한데 그게 녹음이 됐나 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밥을 먹고 바로 리딩을 하면은 이게 트림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식곤증 같은 것 때문에 머리가 안 맑아져서 이렇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밥을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리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정도 아이템 리딩을 하면 꼬르륵 한데 방금도 했어요. 순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곧 어떤 일들이 좀 펼쳐질 것 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곳이 이분
지금과는 상관없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은 좀 이후의 일인 것 같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이 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오게 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분하고의 관계 어떤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겠죠. 자,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랜 크로스입니다. 프로보커인데요. 자, 그랜 크로스는 상당히 대립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지지 않으려고 서로의 에너지가 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순히 여러분들의 감정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결혼을 생각하셨다면 부모님의 반대라던가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아무튼 아직은 만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만나면요 분쟁이 생기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분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 같아요. 그 느낌도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게요. 옥토버입니다. 옥토버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지어 이 리딩을 녹화하고 있는 날도 11월이기 때문에 10월은 이미 지났어요. 그럼 내년 10월인데, 그죠? 10월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10월. 진짜 1년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10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10월이란 카드가 마지막 카드로 나오네요. 자, 카드는 다 나왔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일단 50% 정도는 이분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 같고, 이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황적인 부분들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하는 이분의 어떤 행동들에서 다소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은 우리라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느낌은 그래도 이 관계는 내가 이성적 판단하에서 내 감정 컨트롤하고 이렇게 잊혀져 가면은 잊혀지겠지 정도까지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지금요 적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싫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도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분이거든요. 이분의 감정이 계속 고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들이. 그래서 행동을 한다면 아마 이분이 하실 것 같은데 시간은 다소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호텔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메시지 카드를 꺼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꺼낼게요. 아유, 엄청나게 긴 문장이 나오네요. 너 없는 삶이란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두워. 그리고 정말 우울해. 나는 너의 빛을 그리워해.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형광등을 사줬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빛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어두운 것 같아요. 힘든가 봅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Will this ever change?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뀌기는 할까? 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로 볼게요. 이 상황 자체가 바뀔 수 있겠어? 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지금 상당히 어두운 곳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바뀌기는 할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뭐 연락이 가능하거나 이런 상태라면은 이렇게 힘들어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두 분은 이별이 된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이별이 됐을 때 격하게 이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자, 얘도 열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났고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너가 나를 앞으로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일단 이분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죠. 여러분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 이렇게 저희 리딩에 나오는 상대편들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잘못을 했을까요? 자, 얘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You speak to me through music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는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곤 해 라고 합니다. 그 음악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가사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거기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한다라는 말인 건데, 그 말인즉슨 지금 이분은 어두운 방에서 형광등도 없는데 음악만 틀어놓고 그 가사를 듣고 있는데, 그런 상황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은 지났죠. 지금 지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별이 된 게 그렇게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은 이런데, 너가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향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어. 즉 이분은 약간 여러분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을 향하는 모습 볼게요. 일단 토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채팅을 하고 싶거나 메시지를 하고 싶거나 그렇다라는 거죠.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어센딩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뛰어넘고 가고 싶은가 봐요. 일단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 게 어센딩인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그 에너지겠죠. 여러분에게 가기가 참 힘든 이 에너지, 어두운 방 안에서 있는 그 에너지를 뛰어넘고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굴뚝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두 장 모두 다요,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뭐 보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갈 수는 없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는 것 자체가 좀 면목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여러분하고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뭔가 용기가 안 나나 봐요. 자, 타로 올려봅시다. 두 분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힌트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지팡이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관계라는 카드죠. 뒤집어졌어요. 선이 있습니다. 일단 태양은 밝은 거잖아요. 근데 이 집에는 지금 현재 형광등이 없으니까 어둡다. 그래서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3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3개의 동전, 10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페이지 펜타클, 또 역방향이네요. 이분이 상당히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근데 그 잘못이 뭔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 저스티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밑에 2개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별은 어떤 것에 기인해서 이별이 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나오지를 않았고, 이 카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각인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럼 그 잘못한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일단 4개의 지팡이는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로스하고 레이첼이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혼으로도 볼 수가 있고, 만약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상당히 길었던 관계가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선이 뒤집어졌어요. 일단 선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뒤집어지면 뭐겠어요,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 불행이에요. 불행합니다. 지금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뜨면 밝아지잖아요. 즉 어떤 답을 알고 싶은 건데 지금 그 답을 못 찾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3개의 동전이 나왔는데요,
그냥 이게 어떤 요인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함께 뭔가를 하셨던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취미 활동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그냥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사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한다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냥 일만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런데 10개 칼의 역방향입니다. 10개의 칼은요, 지금 뭐 그림만 봐도 또 알 수 있겠죠. 지금 어떤 여성분이 칼을 들고 챈들러를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게 배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배신으로 받은 상처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일단은 상처잖아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은 나의 배신 때문에 받은 건데,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있죠.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고 이분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진 않고 나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아플 건데 이 아픔이 너도 끝나지 않고 있을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를 용서해주면 안 돼, I am sorry 받아주면 안 돼 라는 카드인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자, 저스티스는요, 여기 지금 어떤 여성분이요,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은 균형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리고 법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무튼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응징이란 표현은 좀 너무 강하고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즉 이게 언더라인의 에너지로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이 모든 불행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뭐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난 너무 불행하고, 이런 게 이분이 판단하기에는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가 지금 받는 이 벌은 내가 받아야 될 게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뭐가 됐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했던 행동의 응징이구나. 왜 자꾸 응징이 떠오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균형을 맞추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그래,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 역시도 이렇게 아픈 게 맞는 거겠지. 그러면 이 아픔에 대해서 받아들이자 인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아플진 모르겠지만 그 아픔의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가장 이제 조금 의심스러운 게 얘인데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도 이제 3번 카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배신이라고 한다면은 바람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데, 뭐 이런 상황, 같이 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과 이분이 뭐 눈이 맞아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결혼으로 볼 때는 뭐 이것은 이혼인 것이고, 이 이혼에 대해서 이분이 받았던 벌, 뭐 경제적인 부분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은 본인이 응당히 받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불행하고요, 이분이 뭔가를 되돌리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분 사이에 뭐가 남아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에서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바뀌기는 하겠어 라고 하는 게 어떤 상황 자체가 바뀐다라는 말인 것보다는 그냥 이 모든 불행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오롯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이 말을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갈등 게이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꺼내고 있는 카드를 두 분 사이에 뭐가 더 있을지를 보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문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라면은
문을 통과하면은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카드의 의미 역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죽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킹 프루츠가 있어요. 그렇군요. 싱글 데드 카드가 나오고요. 자, 퀸 로즈가 있어요. 킹하고 퀸이 같이 나오네요. 두 분이요, 정말 부부 같은 커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월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4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리딩을 하기 앞서서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호텔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댓글로 너 리딩할 때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 너 밥 먹고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근데 제가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서 우유를 한 잔 마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꼬르륵 소리가 아마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밥을 먹고 바로 리딩을 안 해요. 한 몇 시간 있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밥을 먹고 리딩을 하면은 머리가 좀 이렇게 맑은 상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이템까지 오면은 거의 꼬르륵 소리가 난답니다. 죄송해요. 저는 솔직히요, 두 분이요, 정말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소한 사실혼까지는 하셨던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은요, 커플 맞습니다. 자, 21번 카드가 나왔어요. 21번은요, 타로 카드의 메이저 알카나가 0번부터 21번까지 22장이 있어요. 그것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끝이 난다면은 이 두 분의 관계가 이제 완벽하게 종결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안 좋은 카드들이 나올 법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킹하고 퀸, 왕과 여왕이 나왔는데 그것이 완성된다,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서 종결된다라고 볼 때는, 저는 이게 두 분 사이에 안 좋았던 사이클 있잖아요. 그것이 종결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괜히 좋은 말로 한번 포장을 해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타로 카드 뽑을 때 처음에 나오는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4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이었단 말이죠. 물론 제가 이 카드를 역방향으로 안 쓰긴 하지만 지금 4개의 로즈, 얘가 얘거든요. 같은 카드예요. 이 카드에서의 언더라인도 4개의 지팡이라고 볼 때는 두 분의 관계는요, 집이었어요. 집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냥 두 분은요, 단순히 내 남친, 내 여친, 이게 아니었어요. 두 분이 그냥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가장 많이 느껴져요.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 집을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카드는. 자,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갈든 게이트가 있잖아요. possibilities.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떤 대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다시 우리가 이전에 튼튼했던 관계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까지가 이 카드의 리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뭐냐? 여러분이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no 이러면은 이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yes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혹은 그것도 가능해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다시 무엇인가 한 번 더 해본다면 이렇게 다시 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줬다기보다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봐라 라고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킹과 퀸을 에너지로 본다면 정말 듬뿍 담겨있는 사랑을 가지고 액션에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종결하고 완결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분은 일단 뭐 노래 들으면서 가사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하고 있으니 약간은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은 해머라고 하네요. 일단 이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목수가 떠오른다. 척척 잘 고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해머. 망치가 떠오르고 열정이 생긴답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볼 때 너무나 섹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섹시한 사람이 다른 사람 눈에 섹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분이 정말 끌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해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열정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나 봐요. 상당히 열심히 벽을 치고 있어요. 이 망치로 벽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뭐 사랑을 갈구하고 싶어서 벽을 두드리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에 반대되는 에너지를 하려고, 즉 이분을 털어내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머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 만약에 그 벽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가벽 같은 거였으면 애진작에 부러졌겠죠.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관계를 끊어낸다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마음도 없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든지 많은 물건을 사본다든지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같은 것도 가능해요. 아무튼 여러분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혹은 이 사람을 볼 때 해머라고 본다면 너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설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은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봅시다. 난 있잖아, 가끔 나의 핸드폰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 라고 합니다. 이 상대편이 전화가 올까봐 혹은 카톡이 올까봐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화가 올까? 내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해? 전화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 잠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밖에 진라면 먹으려고 물을 올려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밥부터 먹자 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있잖아, 우리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지금 이쪽에서도요, 여러분 토킹 꺼냈어요. 저는요, 두 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가 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 두 분이 뭔가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카드가 나온 거거든요. 가능성을 말해준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이분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요, 두 분이요 만나서 대화 정도는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쥐어뜯고 싸우더라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타벅스 가서 하면 됩니다. 스타벅스에서 머리 쥐어뜯고 싸우면요, 그 다음날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스타가 될 거예요. 스타벅스 머리 쥐어뜯는 커플 인기 급상승 동영상 뭐 이런 걸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은 데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서 왜 그런 데 있잖아요, 한적한 뭐 저수지나 바닷가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대화를 한 번만 더 해보는 게 어때?
가능성이 있거든. 이렇게 안 내려놨으면 좋겠어 라고 카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자, 넵튠이 있습니다. 해왕성인데요. 해왕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일단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고 한데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현실은 정말 개쓰레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죠. 희생이라는 것.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소 나를 내려놓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느껴지는 이 넵튠의 에너지는 이 해왕성의 에너지는 생각만 하지 말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진짜로 좀 대화를 해본다든지 종교를 짓는 어떤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너무 뜬구름 잡는 거 말고요. 좀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다라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편 카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올지요. Don't get stuck on the specifics. 뭔가 세부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 말아라 라고 하거든요. 뭐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지 뭐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에 정체되어 있지 말라는 거죠. 좀 뭔가 유연하게 흘러가게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로 대화를 하게 된다면 스벅에서. Don't force things 카드가 나오는데요. 무엇인가를 밀어붙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 대답해봐. 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해봐. 너 그때 이랬잖아. 그거 왜 그랬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를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분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이건 이래야 되니까 빨리 밀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었다면 좀 속도를 맞춰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느낌으로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진짜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메시지로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이걸 좀 천천히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지금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밀어붙이지 마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카메라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3개월 만에 가지고 온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그 2025년 리딩들을 이제 스타트 했잖아요. 하나씩 올라올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